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감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노란풍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중국 여행객이 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 이러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중국 여행객의 현황과 전망 함께 살펴보면서 노랑풍선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수혜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라던가 아니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최근에 여행업의 호조가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노란풍선이 중국의 패키지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인 이 여객이 좀 얼만큼 증가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 전망을 어떨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단체 관광 허용과 중국향 여행 수요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한국, 중국의 여행 수송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41%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한다면요. 저희가 코로나19 전 이 여행이 좀 정상적이었던 시기와 한번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이 수치가 70% 가까이 회복을 한 수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여객 폭증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들도 앞다투어서 이러한 여객 수요를 잡기 위해서 노선 증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선 증편 왜 중요할까요? 이 한국과 중국의 여객이 증가를 하고 노선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증가하는 수요를 견인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노랑풍선의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노랑풍선의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현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별로 좀 본다고 하시면요. 1월에는 이렇게 한중 여행이 87만 명이었는데 2월에 101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도 97만 명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여행업의 성수기라고 한다면 1분기라고 하지만 1월과 2월이 극성수기이고요. 이 3월은 좀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도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여객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이고요.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 이 관광이 저희에게 좀 더 중요하겠지만 상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용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뭐 출장이나 공무 등 사업을 목적으로 이제 이용한 노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업무차 한중을 오가는 노선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상용 노선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란풍선에게 중요한 관광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 이 최근에 중년층 그리고 장년층을 중심으로 관광 노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한중역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장년층을 좀 타겟으로 잡고 있는 노랑풍선의 패키지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저희가 1분기의 현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한중 노선의 여기 회복세가 좀 일어나면서 노랑풍선의 패키지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좀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항공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두 번째는 운수권입니다. 이 운수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서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수권이 있는 지역만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운수권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이 관광 노선 탑승률입니다. 관광노선 탑승률 같은 경우에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지만 현재
30%에서 40%인 것도 있는 만큼 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여기에 폭증하다 보니까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패키지 여행을 계속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방자제와 백두산 지역 상품을 재정비를 하고 고객층 확대를 위해서 상품을 좀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장각의 전용 라운지도 이렇게 지난달에 오픈을 했죠. 실제로 이 노란풍선의 좀 패키지 분석과 저와 함께 해본다고 한다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중국 패키지 예약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98%로 큰 폭으로 회복을 했고요. 또한 4월부터 6월까지의 패키지 여행 예약률 역시 2019년 대비 70%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대해 보시는 부분은 노란풍선이 중국 여행에 대해서 패키지를 계속 늘리고 있고 이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저희가 앞으로 이제 비수기인 2분기에도 좀 더 좋은 실적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여기의 증감에 따라서 노란풍선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지켜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최근에 여행업의 호조가 좀 더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이러한 중국 여객의 확대 그리고 패키지 양면의 증가 같은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매물대가 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제가 이 주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봉으로 보시면 2022년 5월부터 이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근거로 삼아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박스권 상방까지 좀 열려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 항상 존재하죠. 지수가 하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행에 대해서 좀 리스크적인 측면들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이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금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감에 따라서 중국 패키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노란풍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